10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사직서 안 내면 박살난다며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압박한 사람은 현 포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가평군 대표 축제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입장객 숫자가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됩니다. 입장객 수를 허위로 부풀린 이유를 보도합니다. 제18회째를 맞이하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 군민 세금 101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장객 수입과 협찬금을 누락시킨 가평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곳간으로 변질된 자라섬 보조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대장동 관련으로 출발합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특혜 의혹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2월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황무성 씨였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 황무성 사장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있었던 정황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외압으로 중도 사퇴했음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녹취 파일엔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 6일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 본부장과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황 사장을 찾아온 유 본부장은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를 하면 만났다. 황 사장은 유동규를 만나보겠다고 하자 유 씨는 막무가내입니다. 그거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당신 목적이 그건 것 같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아무것도 아닌 걸 못 써주시니까. 그러면서 유 씨는 사직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세요. 유 씨의 집요한 요구에 황 사장은 사직서를 쓰더라도 내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겠다며 거부합니다.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정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사직서를 받아오라는 배후로 유동규와 함께 정 실장이 거론됩니다. 아,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네. 황무성 전 사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정 실장은 정진성 정책실장을 뜻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 정이라고 그랬다. 저기도 그리고 요 양쪽 다 있다니까요. 40분간 대화에서 집요하게 사직서를 14차례나 요구했고 유동규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실장은 8번 등장합니다. 정진상 전 정책실장은 대표 사퇴 문제를 본부장과 논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 씨와 대표 사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채널A는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포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유한기 사장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NGN 뉴스는 황무성 전 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압박한 포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유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평군 대표 축제인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입장객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평군이 공개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지원 현황표입니다. 2014년 1회부터 17년 15회까지 총 입장객 수는 2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재즈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대표는 관람객 숫자는 거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정 부분에 조금 버플링이 거품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서 관람객 숫자를 허위로 부풀린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제 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를 평가받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임재진 대표는 자신이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공무원에게 숫자를 부풀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버블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입장이고, 그래서 군내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재즈 국제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3차례와 대표 축제 2차례 등 모두 7차례나 선정됐습니다. 우수 축제로 선정되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관람객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보상을 받고 또 그 덕택으로 보조금을 받는 데 작용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관람객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고, 재즈를 주관한 대표의 말처럼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숫자를 부풀렸다면 업무상 배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가평군은 관람객 숫자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관객 수를 집계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좀 허술하게 집계되지 않았나 좀 그런. 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자라섬 재즈 국제 페스티벌에 쏟아부은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합쳐서 13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가평 군민 혈세로 재즈 국제 페스티벌에 지원한 금액은 지난 6월 지급한 4억 원까지 포함해 101억 원이나 됩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지원 현황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입장객 숫자는 2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17차례 행사를 했으나 입장객 수입을 7번이나 누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행정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공식으로 정리한 입장료 수입도 엉터리라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6회 때 15만 명이 관람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1,4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회 때 18만 8천 명이 다녀갔고 입장료를 1억 5,5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0회 때는 입장객이 2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입장 수입은 어찌된 일인지 1,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회 때 26만 명이 다녀갔는데 입장 수입은 1억 2,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회와 11회 때 입장객 숫자는 1만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장 수입은 오히려 1만 명이 적은 11회 때가 10회 때보다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협찬금 수입 총액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입니다. 가평군이 공식 확인해준 자료에 따르면 협찬금 총액은 97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회 때부터 4회까지 협찬금 내역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100억 넘게 투입된 군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평 군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가평군 곳간이 특정 행사를 하는 주관사의 개인 금고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다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는 말로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이 만드는 가평 가을꽃 거리축제의 공연이 지난 주말 군민들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 설립을 원하는 포천시 중소기업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올해 45개 기업 상담을 통해서 총 48건의 공장 설립과 환경 그리고 인허가 승인 등 공장 설립에 관한 업무를 무료로 대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설립 관련 자세한 상담은 포천시청 기업지원과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